지난 2010년 1월 무한도전에서 2주에 걸쳐 진행한 복싱 특집 혹시 기억하시나요? 개그우먼 김미화 씨의 부탁으로 당시 19살이었던 WBA 여자 패더급 세계 챔피언 최현미 선수의 1차 방어전이 무한도전을 통해 송출되었습니다. 최현미 선수는 세계 챔피언이었지만 국내 복싱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스폰서도 없이 2차 방어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었죠. 무한도전 팀은 최현미 선수의 경기 준비 과정부터 방어전 경기까지 밀착 취재를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묵묵히 챔피언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녀의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2009년 11월 21일 최현미 선수는 10라운드의 접전 도중 한 번의 다운을 빼앗으며 도전자 츠바사 덴쿠 선수를 판정으로 꺾고 2차 방어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최현미 선수는 단 한 번도 챔피언 벨트를 잃은 적이 없으며 심지어 최근에는 슈퍼 패더급으로 체급까지 올렸고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는 살아있는 여성 복싱계의 전설입니다. 12년 동안 무패라니 이야 정말 어마어마하죠. 네, 오늘은 2008년에 프로복싱에 데뷔하여 17승 0패 1무를 자랑하고 있는 복싱계의 레전드, 평양에서 태어났지만 목숨 걸고 한국으로 내려온 뒤 자랑스럽게 세계의 한국 복싱을 알리고 있는 그녀, 오늘 차도르 방송의 주인공은 바로 최현미 선수입니다. 1990년 11월 7일 북한 평양에서 태어난 최현미 선수는 사실 무한도전 외에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 위대한 운동장 스카이 머슬, 이동욱은 토크가 하고 싶어서, 그리고 최근에 집사부일체까지 다양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린 선수라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최현미 선수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평양에서 태어난 최현미 선수는 원래 운동선수가 아니라 음악인의 길을 걸을 뻔했다고 합니다. 6살 때부터 총 4년 동안 아코디언을 전문적으로 배웠는데요. 사실 최현미 어린이는 앉아있는 것을 싫어한다고 표현할 정도로 활동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10살 때 부모님 몰래 복싱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최현미 어린이가 달리는 모습을 본 한 아저씨는 그녀를 보고 "자네 축구 선수인가?" 라고 질문을 했고 그녀는 "아니요, 저 복싱하는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의문의 아저씨는 선수촌 체육단의 단장님이었고 복싱 감독님이 바로 이 단장님의 절친이었죠.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의 계기로 최현미 선수는 선수촌에 따라가게 됩니다. 선수촌에서 그녀는 3년의 복싱 경력이 있는 한 언니와 스파링에 붙어 처참하게 깨지지만 이 과정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도전의식과 함께 복싱을 더 진지하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당시 최현미 선수 집안에서는 딸이 굉장히 귀해 부모님께선 딸이 복싱 선수가 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복싱 감독님은 최현미 선수의 재능을 바로 알아보고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최현미 선수 집에 직접 찾아가 부모님을 설득했다고 하죠. 야, 삼고초려보다 더하군요.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의 열성적인 설득 끝에 최현미 선수는 부모님께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오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복싱을 해도 된다는 허락을 끝내 받아냈습니다. 선수촌에 합류한 복서 최현미 어린이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20명의 다른 여성 어린이 복서들과 합숙했습니다. 20명의 복서들은 동료이자 라이벌이었는데요. 이들은 매달 스파링을 통해 자체적으로 1위부터 20위까지 랭킹이 매겨졌다고 합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실력으로 평가되었으며 랭킹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쌀과 월급의 양이 급격하게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1위부터 10위까지의 상위 랭커들은 우리 돈으로 월 300만원 정도의 지원금이 나갔다고 하니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죠. 당시 그녀의 동료들은 대부분이 소녀 가장이었다고 합니다. 복싱으로 가정을 일으켜 세우려는 헝그리 복서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꽤 부유한 가정에서 자라고 늘 상위 랭커였던 최현미 선수는 동료들 사이에서 "아니 넌 집도 잘 사는데 왜 우리 앞길을 막냐?" 같은 심한 말을 들으며 따돌림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멘탈은 이런 대우를 받을 때마다 더욱 강해지기만 했죠. 그리고 2003년 최현미 선수가 14이었을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아들과 딸에게 더 넓은 세계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다는 이유로 탈북을 결정합니다.
상황이 워낙 긴박하고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진행해야 하는 계획인 만큼 아버지는 최현미 선수 본인에게까지 탈북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중국 여행을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북한 탈출 계획을 시작합니다. 최현미 선수의 가족은 베트남까지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혹시라도 일이 틀어지면 한 명이라도 더 생존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현미 선수와 친오빠는 다른 숙소를 잡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 가족을 데려와도 된다는 허가를 받기 위해 몇 달 동안 애를 썼습니다. 최현미 선수네 가족이 북한에서 워낙 부유한 생활을 했고 사회적으로도 어느 정도 위치가 있었던 만큼 한국 측에서는 탈북의 동기를 의심하여 조사가 길어졌다고 합니다. 총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최현미 선수는 어머니랑 단 둘이서 한 숙박시설에 숨어 있었고 친오빠는 혼자서 숙박시설에서 쥐 죽은 듯이 아버지의 부름을 기다렸습니다. 야, 2주 격리 기간도 정말 미칠 것 같던데 4달이라니 영화에 나올 법한 일입니다. 정말. 사전 인터뷰를 통해 최현미 선수는 당시 숙박시설의 환경은 영화 올드보이랑 거의 똑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창문도 가리고 바깥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한 그녀는 이 시기에 키가 10cm가 크고 몸무게는 20kg나 증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같이 지내고 있던 어머니는 당시 몸이 편찮으셨는데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사념에 그녀는 멘탈을 부여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 기다림 끝에 2004년 15세 나이로 한국에 입국합니다. 최현미 선수네 가족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사무소에 들어가게 되죠. 이곳의 대외 명칭은 하나원으로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2-3달 동안 사회 적응 교육을 진행하는 국가기관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겪고 드디어 한국 사회에 합류하게 된 최현미 선수네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주는 정착 지원금은 턱없이 부족하여 아버지는 매일 일을 찾으러 나섰고 학교에서는 탈북자 출신이라는 이유로 괴롭힘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최현미 선수는 이를 바득바득 갈며 이 서러움 내가 반드시 이겨낸다 라는 다짐과 함께 복싱을 다시 시작합니다. 여기서도 엄청난 스토리가 있는데요. 당시 최현미 선수 아버지의 친구의 친구분이 알고 보니 대한민국의 복싱 레전드 2000년 WBC가 선정한 20세기 위대한 복서 25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된 장정구 선생님이었습니다. 언젠가 저희 채널에서도 꼭 한번 다루고 싶은 레전드이죠.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한국인 최초로 WBC 명예의 전당에 입성하기도 했으며 1983년부터 88년까지 WBC 라이트 플라이급 세계 챔피언 벨트를 지키며 15차 방어 후 38승 4패라는 깔끔한 전적으로 은퇴를 한 바로 그분 장정구 선수입니다. 그렇게 우연히 장정구 선생님과 연이 닿은 최현미 선수는 장정구 선생님의 후배가 운영하는 복싱 체육관에 입관하여 다시 한번 정식으로 복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아마추어 시절부터 강세를 보인 최현미 선수는 어린 나이 때부터 바로 프로 권유를 받았지만 관장님은 조급해하지 말고 순서대로 올라가자며 이 의견을 반대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계속해서 복싱 실력을 갈고 닦은 그녀는 서울체육고등학교로 진학합니다. 여기서도 바로 복싱 실력을 인정받고 고등학교 1학년이면서 바로 탑을 찍어 16이라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죠. 하지만 1학년이 선배들을 제치고 국가대표가 되자 선배들과는 알 수 없는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최현미 선수는 체육고등학교를 떠나고 인문계로 전학을 결심하고 공부도 시작하죠. 복싱을 그만둔 것은 아니었지만 생활고로 경기를 치르기 어려워지자 그녀는 할 수 있는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합에 출전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모조리 1등이었죠. 최현미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인 2007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열리는 2008년에 올림픽 출전할지 고민을 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성 복싱 종목 자체가 취소되는 일이 벌어지죠. 일이 이렇게 되자 이때까지 미루어둔 프로 전향을 결심합니다. 그렇게 2008년 프로 데뷔전을 타이틀전으로 치른 최현미 선수. 그녀는 중국의 수춘얀 선수를 꺾고 공석이었던 WBA 여자 패더급 벨트를 차지하게 됩니다. 최현미 선수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당시 영상을 지금 보면 너무나도 못했다며 겸손한 말을 남겼지만 벨트를 따낸 이날에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010년이 되었습니다. 방송 초반에 말씀드린 무한도전 출연이 바로 이때 이루어진 것이었죠. 당시 최현미 선수는 무승부로 끝난 1차 방어전도 그렇고 준비 중이었던 2차 방어전조차 대중의 관심도 적고 스폰서도 붙지 않아 여러모로 힘든 상황을
고민을 겪고 있었습니다. WBA 단체의 정책상 6개월마다 방어전을 치르지 않으면 벨트를 반납해야 했기 때문에 반강제적으로도 계속해서 방어전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무한도전 출연의 결정은 최현미 선수 입장에서 보면 승부수를 띄운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한도전이라고 하면 당시 최고의 인기를 달리던 국민 예능 프로그램이자 시청자들의 응원과 비난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독이 든 성배라고 불리던 프로그램이었으니까요. 참고로 방송에서 김미화 씨가 유재석 씨에게 최현미 선수의 사연을 이야기하면서 복싱 특집을 제안하는 장면 등 무한도전 복싱 특집은 100% 리얼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사전 인터뷰 도중 저는 최현미 선수에게 촬영 당시 이야기를 부탁했는데 사실 최현미 선수는 당시 자신의 상황이 너무 힘들어 무한도전 멤버들을 챙길 심적 여유가 없어 미안한 마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훈련에만 집중해야 하는 시기였고 19살이 혼자서 버텨내기엔 방어전과 방송 출연이 어마어마한 부담감으로 작용한 것이었죠. 대중에겐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때 경기를 준비하면서 최현미 선수는 강도 높은 스파링을 하다가 장파열이라는 심각한 부상까지 당합니다. 하지만 최현미 선수는 이 사실을 숨기고 링 위에 오르죠. 참고로 도전자 츠바사 덴쿠 선수는 일본 패더급 랭킹 1위인 강자였습니다. 방송 초반까지만 해도 무한도전 멤버들과 시청자들은 츠바사 선수가 빵빵한 스폰을 받으며 월등히 여유로운 환경에서 경기를 준비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방송에서 정용돈 씨와 정준하 씨가 일본으로 취재를 간 결과 츠바사 선수 역시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츠바사 선수는 생활고로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했고 일반 가정집에 링을 설치하고 훈련을 하고 있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겨졌죠. 가벼운 마음으로 취재를 갔던 무한도전 팀은 되려 숙연해지는 반전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츠바사 선수는 아버지를 위해 세계 챔피언 벨트를 따는 것이 목표라고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건강을 생각해서 복싱 선수로 활동하는 것은 반대했고 단 한 번도 딸의 경기를 관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현미 선수와의 경기는 보러 가겠다고 아버지는 큰 결심을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병으로 쓰러지고 결국 경기가 열리기 전에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이러한 이유로 츠바사 선수 역시 너무나도 벨트가 절실했는데요. 두 선수의 경기는 마치 영화 주먹이 운다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두 선수의 배경과 스토리를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런 혈투 자체였습니다. 어찌되었던 말씀드린 대로 최현미 선수는 10라운드의 접전 끝에 판정승을 거둡니다. 경기가 끝나고 최현미 선수는 복부에 입은 데미지 탓에 배가 무척 아팠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근육통 같은 가벼운 부상인 줄 알고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다 결국 통증이 너무 심해 이틀 뒤 병원을 찾습니다. 검사 결과 최현미 선수의 모든 장기가 보라색이 되어 있을 정도로 심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녹음하면서도 다시 한번 소름이 돋네요. 이것이 바로 챔피언의 정신력인가 싶습니다. 그렇게 최현미 선수는 복싱 선수로서 승승장구하며 7차 방어전까지 치르고 2013년 8월 15일 WBA 슈퍼 패더급 타이틀에 도전합니다. 최현미 선수에게 체급을 올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당시 그녀는 패더급에서 싸울 상대가 없었다고 합니다. 워낙 최현미 선수의 강함이 소문이 나버려 기피 대상 1호였다고 하네요. 보통 투기 종목 선수들은 자신의 평체보다 낮은 체급에 싸웁니다. 이것은 조금이라도 피지컬에서 우위를 점유하기 위해서인데요. 최현미 선수는 체급을 올림으로써 감량 없이 평체로 싸우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신체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죠. 아무튼 다시 슈퍼 패더급 타이틀전으로 돌아왔습니다. 8월 15일에 한일전이라니 그것도 체급을 올리자마자 갖는 첫 경기인데 그리고 그 상대는 25승 7패 1무의 전적을 자랑하는 일본의 푸진 라이카 선수였습니다. 최현미 선수는 이번에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판정으로 WBA 슈퍼 패더급 타이틀 벨트를 획득합니다. 이로써 최현미 선수는 국내 현역 선수 중 유일하게 두 체급을 석권한 복서로 등극하죠. 그리고 그녀는 체급을 올리면서 인파이팅보단 아웃파이팅 스타일의 복서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는 그녀가 피지컬적으로 불리한 점을 커버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슈퍼 패더급에서도 잘 적응했기 때문에 인파이팅 그리고 아웃파이팅을 모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올라운더 복서가 되었다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현미 선수 본인의 말을 빌리자면 그녀는 타이밍을 잡으면 파퀴아오처럼 휘몰아치는 인파이팅을 구사하고 타이밍이 안 잡히면 메이웨더처럼 방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추구한다고 합니다. 패더급 당시에도 그녀의 스텝과 잽은 알리와 비교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니 와, 뭐 그 정도면 할 말 다 했죠. 참고로 최현미 선수 본인은 지난 2011년 4월에 샌디 차고리즈 선수와의 경기가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샌디 선수는 10승 1패라는 전적으로 승승장구를 하고 있던 흑인 복서로 자신이 최현미를 잡고 WBA 벨트의 새 주인이 될 거라고 강한 도발을 했었죠. 샌디 선수의 피지컬과 전적을 보고 최현미 선수의 가족과 트레이너를 제외한 모든 이들은 그녀의 패배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3라운드 최현미 선수의 깔끔한 KO 승리! 당시 경기장을 채운 3천여 명의 관객들 대다수가 두 발로 일어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면을 만들어낸 최현미 선수였습니다. 보는 제 심장이 다 뜨거워지네요. 네, 오늘은 6살 때 아코디언을 연주하다 우연히 복싱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탈북, 다양한 예능 출연, 그리고 복싱 두 체급을 석권하기까지 한 롤러코스터 같은 삶의 주인공 레전드 복서 최현미 선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막 미국 복싱계에 진출하게 된 최현미 선수, 앞으로 그녀의 행보가 참 기대됩니다. 동양권에서는 최현미 선수의 강함과 실력이 잘 알려져 있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막 최현미 선수의 존재감이 각인되고 있는 타이밍이기에 농담이 아니고 정말 이 선수 무궁무진하게 유명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에서도 멋진 활동 기대합니다. 참고로 최현미 선수는 패서프로 최현미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녀의 인스타그램 현미.초이.7을 통해 최현미 선수의 근황을 보실 수 있으니 유튜브와 SNS 모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차도르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 재미있는 격투기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도르였습니다. 감사합니다.